혹시 퇴근 후 발걸음이 겨우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에너지까지 한꺼번에 바닥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말 내내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푹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마치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여전히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시나요? 북적이는 세상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든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외부의 수많은 자극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마치 스펀지처럼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만큼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곤 하죠.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피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복을 얻고 나만의 공간인 집을 완벽한 에너지 충전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함께 찾아볼 거거든요.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줄 강력한 성역이 될 테니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배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는데요. 외향적인 분들은 오히려 외부 자극을 통해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반면 우리 내향인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시끄러운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모되곤 하죠.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한껏 활기 넘치는 회의 시간이나 즐거운 모임이 끝난 후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나오거나 복잡한 대중교통 속에서 수많은 시선과 소리에 압도당해 진이 빠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과도한 외부 자극은 내향인의 뇌에 엄청난 피로를 안겨주고 이는 곧 정신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집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까요?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은 내향인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의 홍수를 차단하고 뇌가 재정비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느라 애쓴 우리의 뇌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통제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과열된 컴퓨터가 잠시 꺼져 휴식을 취하듯 말이죠. 집은 바로 그 멈춤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잃어버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그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나만의 비밀스러운 연구실이나 마음의 성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을 닫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외부 세계와 나 사이에 단단한 방패가 생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회복의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작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두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조명 아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혹은 향초를 켜고 잠시 명상에 잠기는 순간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의식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소모한 에너지를 다시 채워넣고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주말 내내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북적였던 피로를 집에서 차분히 달래고 회식 후 탈진한 몸과 마음을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집을 회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내면의 여유를 되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쌓여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의도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특히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우리에게도 사회적 배터리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외부의 다양한 자극, 즉 시끄러운 소음이나 복잡한 대화,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내향적인 분들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소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사무실에서의 회의,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심지어는 복잡한 대중교통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배터리를 빠르게 고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마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려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아질수록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곧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미 진이 다 빠져버린 경험, 혹은 주말 내내 여러 약속을 소화하고 나면 온몸의 기력이 쇠진해지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곤 하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압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외부에서 지친 마음은 감정의 파도를 더욱 거세게 만들곤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괜스레 우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평온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면 이러한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다시 평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집은 단순히 몸을 누이는 곳을 넘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일종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혹은 고요한 수도원의 기도실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흐트러진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고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독서 공간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거나 좋아하는 향기의 아로마 오일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혹은 아무런 방해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분히 휴식하는 것 같은 나만의 의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죠. 집이라는 공간을 의도적인 회복의 장소로 설정하는 것은 마치 나만의 게임 트레이너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행위이니까요. 퇴근 후에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외부의 모든 소음과 요구사항을 차단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자극적인 매체보다는 오히려 잔잔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고요한 명상과 같은 활동들로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갈수록 당신은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더욱 안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집을 회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내면의 여유를 되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쌓여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당신의 집을 재충전의 성역으로 만드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외부 세계의 스트레스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당신의 집을 재충전의 성역으로 만드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한 발짝 떨어져서 내면의 풍경을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을 갖는 거죠. 퇴근 후 밀려오는 피로감이나 불쾌한 감정이 찾아올 때,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이름 붙여보는 겁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듯 감정이라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고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감정의 흐름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숲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나무와 바람 소리를 느끼듯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작은 멈춤과 관찰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방법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놀랍게도 마음속에 작은 여유 공간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집을 진정한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나만의 회복 루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 행동들로 채워 넣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퇴근 후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그날의 모든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를 문 밖으로 털어내는 15분간의 침묵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그저 고요함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러한 작은 의식은 우리의 뇌에 이제는 쉴 시간이야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주말 오전에는 가족들이 아직 잠들어 있거나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을 활용해 보세요.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귀한 선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꼭 생산적인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적인 쉼의 시간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고 외부 세계의 소음에 지쳐있던 우리 감정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지친 나무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듯 우리도 이러한 의도적인 루틴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셈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여갈수록 당신의 삶은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에게 늘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에너지는 오직 나만의 공간에서 의도적인 회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집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당신을 온전히 재충전시켜줄 성역인 것이죠. 집에서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과정 자체가 외부 세계를 더욱 건강하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길러줄 겁니다. 바쁘고 자극적인 현대 사회에서 내향인에게 집은 생존과 행복을 위한 필수 거점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죠. 오늘 나눈 실천법들이 당신의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만들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진짜 힘을 온전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지키고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당신만의 소중한 성역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늘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